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감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감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감정이 무너지는 그거를 우리는 보통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멘붕에 빠졌다. 이 멘붕이나 멘붕. 이 감정이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은 좀 이제 수준 낮은 것, 이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 데카르트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와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데카르트가 잘못됐다라는 그 다마지오의 그 심리학적인 증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뭐 그걸 데카르트 오류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핵심적인 것으로는 이제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뭐 이성이라는 게 과거에는 가장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다가 지금은 이제 감정이 핵심이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뭘 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상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감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의식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적절한 단어는 아니에요. 뭐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무의식을 쓰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거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감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무시해야 될 게 아니라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감정을 우리 자아, 에고라는 것이 포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고가 그거에 감정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확 쓴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에고가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손을 대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에고가 우리의 감정, 우리 본연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에 손을 대지 않고 그 전에 감정이 보내주는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감정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감정을 억누르고 뭐 감정을 통제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이게 감정 훈련입니다. 이게 감정 훈련.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자기가 삼키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에고가 포획해가지고 지옥문을 열기 전에 그 감정이 발생된 기원, 그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거다. 감정이 적이 아니라고요. 이 감정, 정서라는 것은 우리의 성향입니다. 성향. 이게 감정이 우리 성향이라고요. 그래서 이 니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느낌의 그림자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 느낀 감정이 먼저고 그거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게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카르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이제 근데 니체는 그 당시에 이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내면을 탐구해서 알았겠죠. 이건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성향, 요걸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감념, 신념, 성향, 이것을 볼 수 있는 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걸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감정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는 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존재의 핵심은 말이야, 많은 또 내가 이야기 전두요. 그 중에서도 전전두 피질, 우리가 하는 MPFC 하는 거, PFC, 이게 존재의 핵심이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존재의 핵심은 어디다? 피질 하부, 감정을 일으키는 그 깊숙한 뇌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토록 동물의 뇌라고 비하했던 그 피질 하부에 있는 게 존재의 핵심입니다. 이 판세크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지금 내각의 정설로 되어 있는 거죠. 피부, 피질 하부에 있는 정서, 정동, 이게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다. 그래가지고 이 판세크라는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데카르트의 생각에 빗대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닙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다.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데카르트 이야기인데, 요거 이제, 지금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판세크는 거기에 빗대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 진짜 아름다운 말입니다. 내가 느낀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느낌이 존재의 핵심이다. 이걸 이제 판세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의성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감정이 핵심이지 이성의 보조장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다마지오,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 정서를 중요하게 다뤘단 말입니다. 다마지오는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요했는데 이성에게 다마지오 오류가 좀 있다. 보니까 정서가 중요하더라 하면서 이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은 이성을 돕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데카르트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결국은 감정도 이성이 중요한데 그거의 도구로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데카르트의 생각하고 차이가 없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 오류에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마지오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데카르트, 다마지오, 판세크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름일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건 넘어가고 우리가 감정이 흔들릴 때 피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피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내면을 점검해야 하는 지점이다. 요거를 맨날 회피하고 그걸 점검 안 하면 자신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말이야. 어떤 마음인지 점검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게 감정이라고. 감정을 안 느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수행해가지고 조연해지면 감정이 잠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에고의 장난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감정에 대해서 에고가 손을 대가지고 환상을 만드는 것, 망상을 만드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빠지는 사람, 감정을 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감정에 빠진다라는 말은 감정을 자아가 말이에요. 이 손을 대가지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 환상에 빠지는 것을 감정에 빠진다 말이에요. 자아에 빠지는 겁니다. 반면에 감정을 보는 사람은요, 우리 내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본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걸 감정을 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신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 생각을 바꾸든지 운명을 바꾸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인이다. 감정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우군. 안내자입니다. 우리에게 감정은 질문을 던집니다. 네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억압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요. 감정에 반응해서 감정을 끌려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감정이 요동치고 하는 그렇게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찾아오는 감정을
막아도 안 되고 억압해도 안 되고 없어지기를 원하지도 말아야 돼요. 자신을 지배하게 하도록 허락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본을 점검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 감정도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없으면 감정이 뭐 진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나타나면 항상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그 말은 좋아서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감정이 요동치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자아가 감정을 포획하잖아요. 에고가 감정을 포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옥문을 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은 반응한다. 내가 굳이 따지고 본다면 자아가 감정을 포획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 손을 대는 행위, 요래가 지옥문을 여는 건데 요래 하는 것도 자동적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자동적 습관적으로 그럼 에고가 포획을 해가지고 지옥문을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뭐라 하고 나니까 마음에 감정이 올라오고 상처받았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상처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상처받는 게 습관이라니까요. 이 습관을 이제 바꾼다 이겁니다. 이걸 언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다?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군이다. 우리의 지금의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일단 봐야 된다. 들여다보라. 이거 반응하지 말고 보라.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해마 이야기를 해야 돼. 해마 이야기를 안 하면 감정 문제는 다룰 수가 없어요. 해마는 많은 곳이다.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곳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마. 우리는 해마가 우리 기억에 관여하는 걸로만 착각하는데, 감정 조절, 감정 회로와 기억 회로는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해마가 하는 일은 감정을 소각하는 일을 합니다. 감정을 꺼버려요. 치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정을 탄생시킨다. 이게 해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해마는 하루에 700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해마가 점점 뚱뚱해집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서 다른 뇌세포하고 달라요. 다른 뇌세포는 신경가소성이 해가지고 바뀌는 거지만 이거는 세포 자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해마가 뚱뚱해지기도 하고 해마가 홀쭉해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해마는. 이게 이제 기억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편적 기억을 만들어가지고 요걸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로 만들어서 단편 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쫙 엮어 붙여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쫙 만들어. 요게 해마가 하는 겁니다. 감정의 소각과 새로운 감정을 만들기도 하고 기억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는 해마는 우리 뇌의 이야기꾼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가 스트레스 반응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실제로 환자 사례를 통해서 말아보겠습니다.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해마가 이렇게 손상을 입어요. 해마가 손상 입으면 이제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해마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환자들한테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슬픈 영화를 보면 다 슬퍼하잖아요. 감정의 동요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AI나 뭐 로봇이죠. 그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수영을 하고 나면 감정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하는데 감정이 뭐 편편해지 아니요.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수영을 하면 할수록.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내주고 나면 누구나 다 슬퍼요. 그런데 그거 영화 끝나고 나면 그 슬픈 감정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슬픈 영화나 뭐 슬픈 드라마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에 손상 입은 환자들은요. 굉장히 오래 슬퍼합니다. 그 슬픈 감정이 안 없어집니다. 이게 해마의 손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마는 감정을 소각하고 새로운 감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손상을 입었네. 그러니까 감정을 보고 그 감정이 안 없어지고 계속 오래 갑니다. 해마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나 하면은 해마가 부피가 감소하든지 기능 이상이 생기면 우울한 기분이 계속 갑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에서 보면은 해마의 부피가 상당히
한 30% 정도로 감소해 있습니다.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해마가 줄어들어 있으면 감정 조절 능력이 안 되죠. 오래된 것, 잊어버리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감정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안 지워져, 그게. 해마가 못 지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오래된 걸 못 지우니까 우리 사고도 어떻게 돼요? 사고도 굉장히 경직됩니다. 계속 그 똑같은 걸 못 잊어버리고 그건 계속 오래된 걸 계속 유지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경직되고 생각도 경직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해마 기능이 떨어지면 부정적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마 기능이 떨어지면 비판자가 득세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비판하는 부정적 비판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도 없어지지 않고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엄청 절대 안 꺼져. 그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경이 안 꺼져. 해마의 기능이 이상하면. 그래서 생각이 안 꺼지니까 생각 과잉이 됩니다. 해마가 쪼그라든 사람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꺼지지를 않고 계속 작동하고 생각을 계속 되씹어서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는 생각 과잉에 빠집니다. 그래서 해마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 낮에 어떤 상사나 동료한테 나쁜 말을 들었어요. 그 생각과 감정이 안 꺼져. 계속해. 집에 가서도 계속해. 그 다음 아침에도 계속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건 뭐다? 해마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상대방 자꾸 원망할 게 해결이 됩니까? 본인의 해마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추라는 게 있죠. 계속 나쁜 생각이 되씹고 계속 또 오르는 거. 이게 해마 기능이 떨어져서. 해마는 뭐 한다? 과거 감정을 소각하고 새로운 감정을 입히고 과거의 생각을 꺼서 새로운 감정의 이야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해마의 기능인데 이 해마 기능이 떨어지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해마를 알았으니까 그럼 해마를 튼튼하게 하고 해마를 부피를 크게 하고 해마를 좋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운동입니다. 운동. 이건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해마가 좋아지는 방법은 조깅하는 겁니다. 조깅. 그럼 해마가 활성돼요. 조깅 막 빨리 달리라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뛰어도 됩니다. 혹은 걸어도 됩니다. 그러면 운동은 해마를 자극해서 해마가 부피가 커지고 부정적 생각이 줄어들고 생각에 갇히는 것, 감정에 갇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요 하버드대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조깅해 매일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그룹하고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그룹을 나누어서 해보니까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그룹에서도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똑같더라 이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운동을 매일 해도 부정적 감정은 똑같아.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차이는 그 부정적 감정이 생기더라도 오래 잡히지 않고 금방 새로운 생각으로 바뀐다. 요겁니다. 반출을 하지 않고 잘 빠져나온다. 요거예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해마가 튼튼해지면 부정적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해마가 나빠지니까 그게 잡히는 거거든요. 계속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에 못 빠져나오는 거라고. 이게 운동하는 그룹의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려놔라. 생각을 내려놓고, 화가 올라오면 화를 내려놓고, 불안하면 불안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백날 해도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뛰어야 된다고요. 산책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해마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 생각에 안 잡히고 감정이 안 잡혀요. 그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해마가 꽉 잡고 있는데 이게 약해가지고 말로 자꾸 내려놔라 한다고 내려놔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뭐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니까 뭐 더 모르는 거죠. 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생각 과잉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운동하면 됩니다. 운동도 막 억수로 막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운동하면 이 전전두피질 있잖아요. 이것도 활성이 증가돼요.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훈련을 좀 받아야 돼. 그게 뭔가 하면요. 달리기도 하루아침에 달리기를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조금씩 달리기 하다 보면 달리기 잘하게 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몸은 달리기 하잖아요. 아까 운동하라 했잖아요. 운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다고. 운동하면 뭐 힘들고 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라고. 그런데 우리 몸은 그 작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별거 아니네라는 경험을 해마가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쌓는 겁니다. 이제 뛰어보니까 이 스트레스는 이게 물론 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본인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운동을 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네 하는 게 그 기억이 해마에 쌓여요. 이게 스트레스 훈련입니다. 우리가 단식하는 거, 단식. 한 번씩 음식을 굶고 단식하는 거. 이것도 우리 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라고요. 그런데 단식해도 뭐 별 문제가 없거든요. 뭐 한 개 안 먹고 뭐 두 개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해마는 그 기억을 쌓는다고. 이 스트레스 왔는데 이 스트레스 별거 아니네? 네. 이런 게 스트레스 훈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찬물에 세수하기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스트레스 확 받고 막 굉장히 복잡하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화장실 가가지고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 찬물에 막 팍 얼굴 세수한다고. 그러면 우리 몸은 갑자기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면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별거 아니다 하는 걸 해마가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얼굴에 스트레스 왔네. 스트레스 별거 아니네. 요런 훈련이 되면 진짜 스트레스가 왔을 때 해마는 그걸 별거 아니라고 해석해냅니다. 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우나 가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뭐 뜨거운 게 너무 스트레스죠. 그렇지만 그게 뭐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기억들을 쌓아야 돼요. 해마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오면은 스트레스는 별거 아니라고 해석해내겠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낯선 길 가는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에요. 낯선 길. 맨날 가던 골목길만 가지 말고요. 약간 안 가던 골목길. 그건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긴장이 필요한 겁니다. 무의식적 긴장. 뭐 의식적까지 뭐 긴장하는 건 아니겠죠. 약간의 긴장이 필요하면 몸이 약간 긴장 반응을 보일 거예요. 무의식적 레벨에서. 그러면 그걸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마는 기억합니다. 약간 이 긴장 별거 아니네? 이렇게 기억을 쌓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장하는 일이 왔을 때 이 별거 아니네 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자연 풍경. 자연은 뭐 우리 해마를 튼튼하게 하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연 풍경에 자주 나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ADHD 있잖아요. 집중력 장애, ADHD. 주의 집중력 장애 가진 분들이 요새 되게 많아요. 어린애들도 많고. 그건 이제 약을 쓰잖아요. ADHD 약을 쓰고 이래 하는데 약을 써야 되죠. 그게 뭐 안 써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ADHD는요. 밖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약을 쓰는 환자 중에서 ADHD로 약을 쓰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약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안 써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밖에 나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약을 써야 됩니다. 약을 무조건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ADHD는 무조건 밖에 나가면 운동을 시작하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해마가 좋아진다. 해마가 좋아져야지 뭐가 한다? 생각 과잉이 없어지고 감정을
오래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새로운 감정으로 쉽게 대처가 되고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맨날 뭐 감정 내려놔라, 생각 내려놔라, 뭐 호흡만 들이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 보는 건 중요해요. 아까도 봤지만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 행위 자체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고 내가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린 그놈이 에고입니다. 그게 에고라고요. 네, 나중에 내가 에고에 대해서 말씀을 훨씬 더 하겠습니다만 그게 에고입니다. 네, 그게 가행되면 누구는 뭐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차리라 하잖아요. 그런 거는마다 알아차리고 지금 이 명상이 붐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붐이고 이래서 붐이더라고요. 이 알아차리는 것 때문에 과잉 에고가 돼가지고 자기 과잉이 돼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냥 막 하면서 막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명상은 다 대단히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명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한데 그것도 에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자아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만 너무 길어지니까 빼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감정이 올라올 때 반응하지 말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요거는 너무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명상이 붐을 일으키면서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그 다음에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토록 어려웠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고 예민한 감정에서 못 빠져나오고 감정을 계속 되씹고 생각을 계속 되씹는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 자꾸 관념적으로 막 내려놔라 뭐 이해하니까 막 어려운데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반응하지 말고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노? 들여다보세요. 처음에 들여다보면 뭐 깜깜해서 안 보일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보입니다. 처음에는 깜깜해서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안 보이도 한참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뭐가 있는지 뭐 하나도 안 보이지만 보면 보입니다. 점점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보는 거를 키우면 에고가 비대해져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걸 하시고 운동하시고 작은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행, 감정 가행에서 좀 빠져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